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잖아. 증가함수가 무엇이며, 감소함수, 그리고 증가 상태가 무엇인지. 증가 상태라는 것은 점에 초점이 맞춰진 걸 이야기한다 그랬지. 증가 상태. 그리고 우리가 증가 상태의 분명한 수학적 정의도 설명했지. H가 양의 무한소일 때 A-H, A 플러스 H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함수값들이, 그치? FA가 그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X는 A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럴 때 만약에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F'A가 어떻게 돼버렸지? 0보다 크거나 같아져 버렸어. 그죠? 아,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경을 기준으로 혹시 그림을 그리는 걸 살펴봤는데 한번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70번에 만만한 문제는 뭐 있을까? 그치? 이게 우리 주연 선생님이 그림을 많이 넣지가 않았던 것 같아. 너희들이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치? 한번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치? 자, fx가 3차 함수인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치? 그려볼 거야. 자, 우선은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냐, 그치? 일단은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려버릴 텐데, 처음에는 원칙대로 해봅시다. 기본기를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꺾이는 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치? 3차 함수의 꺾이는 지점은 우리가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이었잖아. 다항함수니까. 우선은 1궤도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 값이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겠지. 즉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을 찾아봅시다. f-1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4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f1을 찾아봤더니 1 빼기 3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리고 진간표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게 좋겠지, 우리는. 진간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x, y, 프라임, y, 그치? 자,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들을 경계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이었고, 그치? 여기는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치? 1궤도 함수 얘가 0이고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부호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여기 사이에 대략 0이 있지.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이거 음수였겠지,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플러스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1궤도 함수가 다시 쓰면은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양수가 돼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데 나중에는 이렇게도 하지 않지. 1궤도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살짝 그려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네? 그치? y는 3x 제곱 빼기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인 놈이잖아. 1보다 작 크면 1궤도 함수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2차 함수 정도는 우리가 쉽게 그리니까. 자, 그러면 1궤도 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원래 함수는 증가니까 이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치? 자,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4고 요놈은 0이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준비 단계 다 끝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쭉 연결시켜서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4고 그치? 1일 때는 0이고 여기네.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돼버렸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준 거지. 개형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자, 두 번째는 fx가 이번에는 x의 몇 승 할까? 그치? 4승?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2 이런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그릴 거야. 그치? 막 지금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f'x를 계산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치? 4를 합시다. 4. 미안. 그치? 쓱 했더니 얼마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나왔네. 그치? 아름다운 숫자가 나왔잖아. 자, 쓱쓱쓱 했더니 4x의 제곱을 묶었더니 x 빼기 3 이렇게 나왔네. 그럼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을 봤더니 x는 얼마지? 0과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치?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극값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극값의 정의 말이야, 정의. 그치? 극값의 정의는 주변보다 높은 값, 극대값. 그치? 주변보다 낮은 값은 극소값이라고 하고 수학적 정의는 양의 무한수 h에 대해서 그치? fa-h보다 fa가 더 크고 fa 플러스 h가 더 작은 상태. 그때 fa에서 우리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만약에
미분의 개념을 쓴다면은 일계도 함수는 어떤 지점에서, 자, 어떤 상황이냐? 그 값을 언제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야, 미분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값의 정의를 내려봐 라고 하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치? 일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냐? 그러면 일계도 함수가 0인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랬지. 일계도 함수가 0이지만 그 값을 안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일계도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뾰족점 같은 경우 일계도 함수 없잖아. 미분 불가능하지. 하지만 어때? 극대값이야. 그치? 하지만 요 놈을 경계로 접선의 길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변해버렸지. 그러니까 일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우리는 극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뭐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치? 자,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일계도 함수. 자, 근데 너희들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모르지?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나? 자, 한번 살짝 살펴보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계도 함수를 그래프 부호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한번 요거 봐봐. 이제 fx가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3 요런 함수가 있었대. 요 3차 함수지. 그럼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그는 마이너스 1과 1과 3이죠. 그러니까 x축과 마이너스 1과 1과 3에서 만난단 말이야. 3차 함수인데. 그치?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함수가 나온다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3이야. 그치? 요 부호가 결정되는 것들을 한번 집어넣으면 적절한 숫자들을 집어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요 그래프를 조금 더 내려보자. 조금 더 내려보면은 사실은 요 형태의 이퀄 0에서는 근이 각각의 독자적인 근 하나가 나타나서 3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옆으로 조금 내려봐. 그럼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치? 그치? 그 요 마이너스 1과 1이었던 근은 여기로 오고 하나는 여기로 오겠지. 또 다른 한 근은 여기로 오겠지. 그치? 그러다 조금 더 내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었던 두 근이 같이 만나서 하나의 근이 돼버리지? 그치? 이해되겠냐? 이게 중복된 근 형태를 띌 거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잘은 모르겠다만, 그치? 우선은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사실을 알겠어. 근데 봐봐. 부호를 한번 결정해보자. 여기 지나지. x에다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지. 여기 지난다고. 그치? 물론 요거를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봐도 돼.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는데 살짝 정량적으로 느껴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겠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여기는 여전히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보단 크니까 2보다는 작으면 여기는 음수니까 플러스의 제곱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요 놈으로 획가닥 넘어가 봐.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여전히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 안에는 마이너스지. 근데 제곱이니까 여전히 또다시 플러스지. 부호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제곱일 때. 안 생겼지. 여전히 또다시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요거. 알겠냐?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볼까, 우리? f'x를 계산했더니, 그치? 고범세 미분법에서 2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치? 더하기 x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x 플러스 1로 묶어 놓으면은 2x 빼기 4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x 플러스 1에 3x 빼기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얼마? 일계도 함수가 0인 지점은 어디냐?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사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길게 0인 놈이 여기 나타나고 여기 1인 지점 여기서도 하나 또 나타난다는 거야. 그 그래프가 이런 식이 생긴대. 그럼 우리가 요 원리를 알았으니까 만약에 fx가 이번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너희들이 대략 그냥 볼 수 있지 않겠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2가 중근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은 그냥 관통하고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 알겠지. 그치? 더 나아가서 만약에 gx라는 그래프는 이번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이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4차 방정식이지. 4차 함수인데 여기서도 중근이지.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저 위에서 내려왔겠지. 근데 실제로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사실 알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날 거라고. 그치?
이런 식의 4차함수, 여기 좌우 대칭적인 그림이 나오긴 나올 거야, 그치? 이런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호만 찾기 위해서 이게 풀어도 되잖아. 부호만 따지자고. 정밀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진간표를 써야 되지만, 지금, 야, 우리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이놈의 부호만 필요한 거잖아. 요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이 중근이고 3이 하나의 실근인 거잖아. 그럼 3차인데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내려갔겠지. 그치? 0이고 3이었다는 사실 알겠지? 느낌이 오냐? 이해돼? 팍 오지, 그치? 아, 그럼 요걸 가지고 빠르게 찾아보는 거야. 자, 진간표. 원래 정밀하게는 1궤도 함수까지 쓰는, 2궤도 함수까지 쓰는데 말이지. 우린 그건 안 쓴다. 얼마? 0. 여기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0인데, 자, 1궤도 함수래. 여기 y는 f'x야. 1궤도 함수 뭐? 여기 음수, 양수네. 그치? 음수, 양수. 그치? 자, 여기 음수니까 내려가고 올라갔겠지. 어떻게 3차함수, 4차함수 이렇게 나오지? 그치? 나올 수 있어. 0 집어넣었더니 얼마? 2지.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으면. 81 빼기 104, 108이지, 108. 더하기 2지. 27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찍어보는 거야, 이제. 자, 0,2지. 3, 얼마? 마이너스 25 약식으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나왔다. 그치? 그래프가 어떻게 돼? 4차함수인데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0이래. 그치? B끝 이렇게 하겠지. B끝.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떻게? 이렇게 내려간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4차함수 요거였어. 그래프 그리는 거 알겠지? 개형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 여전히 1번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최대 목표는 깜짝 오늘 끝나자마자 겁나게 온 거야? 몇 시에 끝났어? 중간에 왔어? 잘했어. 상 줘야 되겠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진도를 시험 범위까지 마무리 짓고, 그 뒤로는 쭉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를 좀 하려고. 그치? 좋은 생각이지? 야, 그럼 오늘 부지런히 나가야 돼, 우리.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배웠단 말이야. 요 뒤에 단원이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이제 뭐 속도 가속도 이런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진감 요 부분을 잘 하면은 나머지 다 풀 수 있어, 너희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함수의 진감과 극대극소 파트에서 일종의 다항함수의 그래프별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우리 문과 시험에서 나오는 애들 다항함수잖아. 저 각각의 그래프들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치? 자, 오늘은 함수 진감, 자, 특별 1번, 그치? 다항함수 성질인데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다항함수의, 그치? 성질이 되겠다. 자, 1번. 다항함수의, 그치? 다항함수의 개형이 되겠다. 함수의 개형.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치? 자, fx 다항함수라는 게 뭐냐? a의 x의 n승 플러스 b의 x의 n-1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함수도, 그치? cx 플러스 d 이런 걸로 나타나는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n은 자연수가 되겠지. 그치? 야,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냐? 맞아.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다. 아니? 자, 이런 형태인데, 그럼 일단은 a가 양수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a가 양수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제일 차수가 크니까, 그치?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a가 비록 양수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요 n이 짝수면은 마이너스의 짝수니까 또다시 커지니까 위로 쫙 올라가고, 그치? n이 만약에 홀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 홀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쫙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a가 비록 양수일 때 살펴보면은,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는 요렇게, 그치? 저 위에서는 여기는 몰라. 요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어떤 경우 중간에 여러 번 끼일 수 있지만, 그치? n이 홀수일 때는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치? 짝수일 때는 어떻다고? 여기서 슉, 그치? 여기서 슉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n이 짝수.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함수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치? 3차 함수 어때? 요렇게 내려가지. 4차 함수는 그치? 요렇게 되고 5차 함수 요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요런 형태라는 거 알겠지? A가 최고차의 개수 양수일 때 말이야.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몇 번의 굴곡이 생기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차수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야. 그치? 개형이 이렇다. 그럼 첫 번째 1번은 그치? 1차 함수부터 살펴봅시다. 1차 함수. 자, 그럼 fx는 ax 플러스 b 요런 꼴이 되겠지. 아, 이거 뭐 별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fx. a가 양수면 요렇고, 그치? a가 음수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1차 함수니까 a가 0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n이 홀수일 때 적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짝수래. 근데 얘가 가장 큰 숫자지, 차수가. 뒤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뒤에 있는 녀석들은 별 얘를 따라가잖아. 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x의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의 홀수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함수값이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짝수일 때는 그 제곱마저도 그치? 짝수층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지. 자, 1차 함수는 그냥 내용은 없다. 1차 함수의 특징이 이 직선 하나에 대해서, 야,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이 직선이 한 점을 잡으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직선을 반직선을 180도 돌리면 얘가 되겠지. 그치? 얘를 또 180도 돌리면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차지만은 완벽한 점대칭 함수이겠지. 그치? 점대칭 함수. 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1차 함수의 특징은 근데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 여기는 빠르게 패스하자. 1차 함수 패스. 이 정도로 넘어가서. 2차 함수. 별로 할 내용은 없어요. 2차 함수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에서는 이 부호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치? a가 첫 번째 a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지? a의 부호 이렇게 아래로 블럭이면 a가 양수고, 그치? 위로 블럭이면 a가 음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a 값 절대값 a가 그치? 클수록 어떻다고? 축에 가까워진다는 거. 대칭 축에 가까워진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지. 그치? 그리고 임의의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절대값 a가 서로 같대. 그러면 두 2차 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는 함수라는 거지. 그치? a가 같으면 돼. a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다. 부호는 달라도. 예를 들면 y는 심정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두 함수를 적절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냐? 아, 방금 그래 된다고. 여기 숫자가 중요한 거야. 숫자가. 그럼 여기가 만약 2가 되면 때려주고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겠고, 사실 a보다 두 번째는 이제 c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지? c의 부호? 이건 y절편이었지. 그치? x에다 0 집어는 얼마야? 얘는 0,c를 지난 거니까 y절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c의 부호는 결정이 됐다고. 그치? 자,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b의 부호였지. b의 부호. b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데 b의 부호는 어떻게 찾았지? 우리가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했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녀석의 대칭축에 대한 x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사실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숙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b의 부호는 어떻게 딱 얘를 이용해서 부를 텐데, 대칭축이 만약에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으면 대칭축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왼쪽에 있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놈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음수라는 거지. 대칭축의 값. 그치? 이 값이 음수라는 것은 그럼 얘는 양수라는 거지. 그치? 얘가 양수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을 때는 그치? 뭐라고 하냐?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같다. 응?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지. 그치? 다르다. 같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치? 같고 다르다. 이렇게 외우자. 우리. 뭐 어떤 사람은 자동, 위. 아유, 그런 뭐 유치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같다. 그치? 같고 다르다. 이렇게 외워. 알았냐? 빠르게.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대. 그치? 이렇게 된 함수였어. 그리고 이렇게 된 함수래. 부호 어떻게 되냐고. 그치? 일단은 A 위로 보니까 A 음수지. 그치? B 야 왼쪽이나 A랑 B의 부호가 똑같아. B도 음수야. 그치? C 여기 그치? C는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요걸 한번 써볼까? 아이 아니다. 할 필요 없어. 그냥 요거 다 알지? 다 알 거라 생각한다. 그치? A 절대값이 뭐라고? 어디? A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고? 대칭축에 붙어버린다고.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야.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미분의 개념을 생각하면 2차 함수도 사실 극대든 혹은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면 극소가 있는 거잖아. 즉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한번 미분해봐 실제로. 미분했더니 F'X는 얼마냐? 2AX 플러스 B지. 그지? 이퀄 0.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도 나온대. 그치? 1궤도 함수, 대칭축의 위치는 2차 함수에서는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에 있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0인 놈을 찾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우고 있어야 돼. 2차 함수. 2차 함수에는 크게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 fx는, 그치?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일단 x는 그치 0에서 2, 1 사이 그치 1 때 이 녀석의 그치 최소값 GA라 합시다. 그치 그럼 y 이퀄 GA의 그래프를 그려봐. 자, 이거 빨리 한번 해볼까? 3분 주겠다. 3분.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의 위치지.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구간이 있는데 0에서 1까지라는 구간인데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 구간상에서는 증가함수가 될 테니까 최소값은 0이 되겠고, 대칭축이 이 구간의 오른쪽에 있으면 이 구간에서 아래로 불러올 테니까 이렇게 감소할 테니까 여기서는 1일 때 최소가 되겠지. 이 사이에 들어올 때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타난다는 거지. 자, 다 했나? 함수. 바로 그거지. 그거야, 그거. 응? 어딨어? 그래. 어딨어? 아, 심서방. 어딨어? 아, 그래. 바로 그거지. 자, 신정민 잘 봐. 응.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의 위치였던 거잖아. 그지?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였나? 그치? 그럼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주면은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됐단 말이지. 그치? 대칭축의 x는 a였어. 근데 우린 x의 범위는 지금 0에서 1까지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0에서 1까지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 말이지. 그치? 첫 번째, 만약에 대칭축의 위치가 미지수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 심정민. 그러니까 대칭축이 만약에 이쪽에 놓여 있다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치? 뭐 이쪽으로 대충 지나서 요 범위상에서는 분명히 증가함수일 거라고, 그치? 대칭축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지. 대칭축이 음수일 때, 즉 이 구간의 왼쪽에 있을 때는 최소값은 0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최소값, 즉 GA라는 놈은 그치 F0에 해당되겠지. F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나? 저는 0이 나오네. 그치? 두 번째, 그럼 A가 이번에 대칭축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구간 내부로 들어왔대. 대칭축이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대칭축에서 최소가 됐네. 이 구간 내에서 대칭축. 그치? M은 얼마다? GA는 얼마야? A를 집어넣었더니 지금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세 번째는 어떻지?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1일 때 함수값이 되겠네. 그치? 최소값은, 즉 GA라는 함수는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지? 1-2A라고 이렇게 나오나?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니까 그치? GA라는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0-a제곱 1-2a로 혹시 자 a가 음수일 때 그치? 0에서 a는 1까지 그치? a는 1 이상일 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를 a축으로 잡고 그치? y축으로 잡았더니 그래프는 0으로 쭉 오다가 0과 1 사이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 2차 함수로서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네. 얘랑 똑같은 접선이라는 거 알았지? 미분해보니까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1-2a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 직선인데 여기서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 노란색 곡선이 y = ga라는 곡선이 되는 거야. 신정민 이해되겠냐? 자주 나오잖아, 자주. 자, 2차 함수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3차, 4차 아니냐? 3차, 4차, 5차도 잘 안 나와. 3, 4차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야, 이 3차 정말 많이 나오지. 3차를 봅시다. 3차. 그러면 3차 함수. 얘들 3차 함수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질들이 들어있어.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우리가 곧 진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3차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지금 썰을 풀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진도를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문제 설명하면서 3차 함수에 숨겨져 있는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해. 지금 당장 그 성질을 몰라도 우리는 문제는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성질을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봅시다. 3차 함수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a는 0은 아니겠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a가 3차 함수니까 요런 함수가 있겠고, 그치? 혹은 요렇게 되는 놈도 있겠고, 혹은 그냥 요렇게 되는 놈도 있다고. 물론 요 놈이, 그치? a가 음수일 때는 뭐 요렇게 되는 놈도 있겠지, 그치? 뭐 요렇게 되는 놈도 있겠고, 그치? 그냥 요렇게 되는 놈도 있다고. 3차 함수. 근데 어차피 위아래 바꾼 거니까 그냥 요렇게 a가 양수인 경우만 살펴봅시다, 우리. 그치? a가 음수인 경우 이 올라가던 놈이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 볼 거야. 음수는 따로 너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런 함수가 있었는데 요런 함수 얘네들이 y는 fx였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y는 f'x. 저 미분해보면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2차 함수가 나오겠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말이야.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크게 x축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지.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이렇게 접하는 놈도 있고 이렇게 붕 뜨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저 주의 3차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놈이 두 군데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1궤도 함수가 0인 놈이잖아. 1궤도 함수가 0인 놈이 두 군데 나왔다. 즉 1궤도 함수 요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났다는 뜻이니까 요 선을 요렇게 쭉쭉 이어주면은 1궤도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면은 그치. 요 1궤도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지. 이런 그림에서는. 요 놈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놈이 한 군데 나타났지. 한 군데. 그치? 요 놈은 쭉 내려오면 접선의 기울기 1궤도 함수가 0인 지점이 한 군데에서만 나타났으니까 그 외에는 접선의 기울기 다 뭐야? 양수 0 다시 양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지. 그치? 1궤도 함수가.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0이다 다시 그치? 양수지. 0인 놈이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다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했던 지역은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였어. 그치?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했던 놈이 여기였으니까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래프가 이런 식이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 함수인데 요 놈마저도 가장 기울기가 낮은 요 놈도 양수인 거지.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3차 함수 입장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극대극소를 같이 갖지.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극대극소를 같이 갖는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렇게 극값을 가지려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1궤도 함수인 요 2차 이퀄 0인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지. 그러니까 여기서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 관점에서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지, 얘가.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가져. 극값.
요 경우는 뭐겠냐? 극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갔지, 그치? 그러니까 f 프라임 x 이퀄 0이 근이 뭐라고? 중근이거나, 그치?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지, 허근. 이해되겠냐? 아, 요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 중요한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치? 함수함수 fx가 조식이래, 조식. 요식.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 그치? 갖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동치 표현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치? 1번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그죠?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 그림은 얘네들이지. 요 그림과 요 그림이잖아. 요 그림과 요 그림들. 야, 요 그림 봐봐. 우측으로 갈수록 계속 함수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증가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뭐라고 그러나? fx가,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이다.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증가함수니까 오로지 증가함수야? 그러면 x랑 y 값이 다르면 서로 y 값이 다른 거니까 얘는 그치?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치? 1대1 대응. 하나의 x가 하나의 y로만 가잖아, 그치? y도 하나가 있으면 그 대응되는 x도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수식은 어떻게 쓴다? 그러면은 요런 함수가 되려면 극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1궤도 함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되지. 중근이거나 허근일 때는 이런 된장. 미안. 자, 니를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이게 요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 판별식을 써보자. 얘 판별. 짝수공식 쓰면 되겠지. 얼마? b제곱 마이너스 3ac가 어떻다고? 중근일 땐 0이고 판별식 지금 허근일 때는 얼마? 음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치? 야, 다 이거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 세트로. 알겠냐?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배울 텐데 말이야.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만약에 이제 극값을 갖는 경우 이게 가장 특이한 형태인데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은 요쪽 왼쪽이 극대진 최고차에서 양수인 상황에서 요쪽이 오른쪽이 이제 극소가 되는 이쪽 그래 여기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인데 우리가 만약에 3차식 이퀄 0으로 놓으면 이건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최대 3개 최소 몇 개? 1개는 같겠지. 실근이라는 게 뭐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차 방정식 근이 몇 개야? n개야, n개. 무조건 n개인데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 이거지. 그치? 응? n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니까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는 가져. 그래프를 보면은 무조건 저 위에서 내려와서 언젠가 내려가니까 무조건 x축을 한 번은 지날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차 n차 방정식에서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3차 방정식은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3차니까 3개 모두 실근이 되려면 이 녀석이 x축과 3군데서 만나야 되잖아. x축이 어떻게 지나면 되냐?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야. 여기가 근이 x1, x2, x3를 갖는 거지.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되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모든 3차 함수가 여기 봐봐. 이런 그래프에서는 x축이 이렇게 지나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야.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되면 뭐야? 3중근이 돼버리는 거야. 3중 실근. 3개의 실근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하나의 실근과 여기서 무조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만 나온다고. 여기서는 세 실근이 나올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나오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거야. 주어진 3차 함수, 즉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되겠지. 게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얘는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요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이 그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그치?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이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모르지? 알아 몰라? 배웠겠지, 그치? 야, 고1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었냐? 못 그렸잖아. 그때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오로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했던 거야, 그치? 오로지 인수분해했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지금 3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막 혼용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희들이 짚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선순위 요걸 먼저 생각할래. 3차 방정식인데 이게 서로 다른 세제거냐? 1차 맨 처음에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 되냐? 그치? 인수분해 돼? 그치? 인수분해가 되면은 땡큐야. 보통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식이라고. 그치?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뭐,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런 식이 나온다.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1차, 2차로 나온다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하려면 요놈이 어떠면 되겠어?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다만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조건 뭐라고? 요놈의 판별식. 그치? 판별식은 p제곱 마이너스 4aq가 어떻다고? 양수 2고 and 뭐라고?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어서 만족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만약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알파라는 근이 있으니까 알파는 중근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다만 여기다 뭐라고? A알파의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Q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인수분해, 나 진짜 왜 이래? 응? 발전을 끊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그치? 그래프 이거지. F'X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이렇게 되려면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D인 그치? B제곱 마이너스 3AC가 어떻다고? 양수가 돼야 되겠고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런데 서로 다른 세실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F 알파랑 F 베타의 곱이 어떻다고? 음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지 않냐? 저렇게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경우에서 어떤 변수의 범위를 살피는 문제가 나왔다면 대부분 이거고, 실제로 그치? 어떤 변수 값을 확정 짓는 문제가 나오는 건 대부분 1번이라고. 두 개가 되게 많이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1차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이게 제일 쉬워. 알겠냐?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맨 처음에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처음부터 이거 돌아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았냐? 헷갈리지?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살짝 말을 바꿔서 얘네들이 야,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겠냐? 약간만 변형하면 되겠지. 인수분해 하는데, 그치?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요 놈의 알파를 집어넣어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 그래서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는 중근이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이니까. 하나는 중근인데 이게 얘네가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은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이것도 순서는 똑같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놈 알파를 집어넣어서 만족하면은 그치? 얘가 알파라는 근을 하나 갖고 또 다른 근을 하나 가지면 알파가 중근이 되는 거야. 혹은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이어도 되지. 얘가 판별식이 0이면 얘가 그치? 베타라는 중근을 가져도 우리는 알파랑 베타의 두 개의 근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냐?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 관점에서는 뭐겠어? 우리가 두 개의 중근을 갖는 경우도 여전히 이런 극대값을 갖는 경우지. X축이 이렇게 놓이면은 두 개의 중근 아니냐? 야, 두 개의 근 아니야? X축이 이렇게 놓여도 되지. 그치?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떻다?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인 거야. 말뜻 이해되겠냐? 그거는 사실 저 뒤에 방정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3차 함수에는 무궁무진한 성질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 비율 문제도 있고 그치? 접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해.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단은 이런 형태들.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잘 정리해 둬야 된다. 한 가지만 더. 3차 함수는 말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계도 함수를 잠깐 배우지 않았냐?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 그러면 1계도 함수가 증가함수야. 그치? 1계도 함수가 증가함수면 곡선은 뭐야?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지. 그치? 그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내가 살펴봤잖아. 그러면은 이계도 함수가 0인 지점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놈들이 있겠지. 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래. 잘 봐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은 1계도 함수가 어떻다고? 증가함수지. 1계도 함수가 증가라는 것은 접선의 일기가 증가하고 있대.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불러야겠지. 이해되겠냐? 2계도 함수가 양수다. 1계도 함수가 증가한다. 그치? 그러면 아래로 불러기는 그래프야. 2계도 함수가 음수다라는 건 뭐야? 1계도 함수가 감소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불러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2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 문과 수학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 2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뭐라고? 변곡점. 1계도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 뭐라고? 극값. 그치? 그러니까 극값에서 꼭 1계도 함수가 0이어야 돼? 안 받아도 돼. 1계도 함수가 꼭 0이어야 되냐?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럼 변곡점에서도 꼭 2계도 함수가 0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 2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는 다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어때? 1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뀔 때도 0을 지나버리지. 2계도 함수가 부호를 바뀔 때도 0을 지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도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아, 그 값은 말이야 1계도 함수가 0인 지점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진 않다고. 알겠냐? 2계도 함수에 관한 내용들은 너희들 일단 범위가 벗어났으니까 몰라도 되겠다. 혹시 문 열어달라는 거 아닐까? 오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저기 온다고 그랬는데. 오빠 고3 공부하러 왔다니까. 또 봤지? 고3들 지금 와서 공부해. 그러니까 요거 얘들아 사실 요 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너희들 순서대로 기억해. 얘가 막힌 다음에 1로 넘어가. 알았냐? 얘 먼저 해. 얘 먼저.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방정식의 근이 나왔으면은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먼저 생각해.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좀 간단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희들이 간혹 있을 거야. 그치? 헛고생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이 L로 풀려. 그걸 알아야 되겠다. 자, 3차 함수가 나왔어. 자, 4차 함수는 말이지. 4차 함수. 자, fx는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아, 이거 엄청나게 기네. 5차까지는 안 하겠다. 사실상 4차까지 나올 테니까. 야, 이게 4차 함수 말이야. 그치? 4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서 1계도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좀 살펴봤잖아. 그치? 그러면 4차 함수의 1계도 함수는 3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이 3차 함수를 먼저 1계도 함수를 그려본 다음에 4차 함수의 개형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y 이퀄 f'(x)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건 얼마라고? 4a의 세제곱, 그치? x세제곱 bx, 3b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이런 식이야. 그치? 아, 근데 4차 함수인데 그래프, 자, 1계도 함수가 이렇게 되는 놈도 있겠지. 그치? 3차인데 x축이 이렇게 되는 놈. 이런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그치? 그냥 뭐 그치? 뭐 이렇게 되는 놈도 있겠고 그치? 그냥 뭐 이렇게 되는 놈도 있겠고 열나 많아 그치? 그냥 슉 이렇게 가는 놈도 있을 거라고. 1계도 함수가 되게 다양하네. 그치? 얘를 한번 봅시다. 얘 4차 함수의 개형을 볼 텐데 얘는 1계도 함수의 얘네들이 그치? 그럼 1계도 함수의 원래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점선을 연결해 봐야 돼. 0인 지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 그치? 내가 감소하지 증가하지. 1계도 함수 음수니까 감소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4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치? 얘네들이 뭐라고? 다 y는 fx가 나온다. 그치? 이놈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감소, 증가, 증가지. 감소, 그치? 감소하다가, 그치? 증가하다가 다시 삐끗하다 증가하는 거야, 그치? 요런 4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치? 요놈은 감소, 감소, 증가, 그치? 감소하다가 삐끗하고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그치? 증가하는. 요런 4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그치? 요놈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 증가, 증가제, 그치?
감소하는데 여기서 증가인데 계속 좀 약간 비슷하게 못생긴 함수 형태로 갈 거라고. 그치? 얘는 어떠냐? 정말 정직하게 그치? 감소 증가야. 감소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래. 그치? 사중근을 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요놈 그치? 그냥 비슷한데 그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얘네들은 별로 구분이 되지 않겠지. 그치? 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장 특징적인 그래프는 뭐냐? 바로 요놈. 그리고 요놈, 요놈, 그치? 그리고 요런 놈. 이 네 가지가 가장 특징적이지. 깡미장 그 머리핀 어디서 난 거냐? 누가 만들어준 거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되게 잘 만드는데. 아, 나 집사람이 만들어서 이거 네가 가지고 있나 했어. 집사람 그거 자격증도 있는데? 진짜요? 이거 수공예 자격증이 있어. 올 초에 땄지, 올 초에. 정리되겠어? 자, 근데 그럼 특징이 뭐냐면 4차 함수에서 말이야. 여기 일계도 함수이고 이거 원래 함수잖아. 4차 함수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함수는 어떤 형태지? 극대값? 첫 번째 것밖에 없어요. 그치? 주어진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치? 이 일계도 함수의 3차 함수가 어떻다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는 뜻이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주어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무슨 어떠한 변수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거. 일계도 함수 얘가 3차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냐? 요 놈을 뭐라고 한다? 그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최고차기수 양수인 상황이야 지금. 그치?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요 놈은 뭐지? f'x 이퀄 0이 그치? 서로 다른 세 그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응? 이해되겠냐?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하자. 이게 삐뚤지? 이게 좀 잘 써야겠네. 그치? 삐뚤까 이거? 박예린이 잘 지낸대? 궁금해 박예린. 박예린 더위도 많이 탈 텐데. 박예린 올 때가 됐는데. 잘 지내고 있대? 잘 지내죠. 덥다며. 보고 싶다고 전해줘.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런 건 있잖아. 만약에 x축이 여기를 얘들아 요렇게 지나가 버린 방정식들 있지, 함수들.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근이냐면 봐봐. x축가 직접적으로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럼 4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야. 여기는 근데 접하는 형태의 근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삼중근 형태를 띈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대. fx가 x-1에 그치? x-4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대. 이거 4차 함수잖아. 이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그려봤더니 실제로 1과 4에서 지나는데 그치? 4의 세제곱. 얘 미분하면은 말이야. 얘 미분하면은 3중근이 되는데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접해. 접하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알겠냐?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면요. 그럼 여기다 적절한 상수가 붙은 거지 뭐. 그치? 위로 올라간 거잖아. 이해되겠지? 얘를 적절히 내려주면 x축과는 삼중근 형태를 띠게 될 거라고. 그리고 또 이런 놈도 있겠지. 그치? fx가 x-1의 제곱과 x-3의 제곱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래프를 보면은 1이 있고 3이 있으면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 1에서 중근이고 3에서 중근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지. 좌우 대칭적이니까 야 여기서는 극대값 있잖아. 여기 극대값 가직걸음 100% 갔는데 이 극대값을 갖는 x좌표가 어디겠냐? 정항상 2일까? 100% 2 확실할까? 2야 2. 딱 좌우 대칭이 되거든.
잠깐만 그거 우선 어떻게 하냐고? 한번 해봐. 얘 미분해봐. 미분해서 0인 놈이 1가 3가 또 2가 나올 거야. 다른 놈이 나온다면 그게 2일 거라고. 미분해봤더니 f'x는 어떻지? 2의 x-1에 x-3의 제곱이 되는 게 2의 x-1에 x-3 이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로 2의 x-1과 x-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x-3이 나오겠고 여기는 x-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의 x-1에 x-3이 얼마자? 2x-4잖아. 그럼 2를 앞으로 빼내면 4의 x x-2 이렇게 나오겠지. 일개점사 0인 놈이 항상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알겠냐? 오, 이게 쌍둥이 곡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 요 놈들, 요런 놈들 3중근 형태를 띌 때는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곡선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얘는 4중근이지 4중근. 그리고 4중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요렇게 생긴 근이 있었다. 그치? 요렇게. 얘는 지금 알파랑 베타를 이게 중근을 하지. 근데 알파가 일로 가고 베타가 일로 간다고 쳐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얘가 더 가까이 갔어.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치?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더 가까이 가봐.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더 가까이 가서 딱 만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사중근이 생기는 거야. 사중근은 이렇게 생기는 거다. 알겠냐? 삼중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잘 봐봐. 여기 근이 3개지.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근이 3개잖아. 그치?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 이게 3차 함수라고 봐봐. 이게 3중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베타는 가만히 있는데 알파는 일로 가고 베타, 감마는 일로 가는 거야. 그럼 근이 알파가 여기 있고 감마가 여기 있으면 그치? 이렇게 되겠지. 점점 더 다가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점점 더 다가갔어.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되겠지. 그게 3중근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 정도의 개형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니들이 풀 수 있는데 말이야. 열나 쉬워. 응? 무지 쉽다. 혹시 여기 있는 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질문? 던질 게 없다. 뭘 풀어볼까? 126번? 야, 126번 한번 빠르게 풀어봐. 126번. 125번과 126번을 풀겠다. 지금. 그래, 선생님이랑 풀게. 125번 봅시다. 125번. 네, 125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잡아봐. fx가 다항함수인데 말이야. fx가 다항함수인데 fa가 0이래. 그치? fa가 0이면은 요 말 뜻은 뭐지? fx는 기본적으로 x-a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그래프상으로 어떻다는 거야? 요렇게 a 지난다는 거지. 아, 이거 했지? 그치? 그리고 FA가 0이고 F'A가 0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강의전 뭐가 들어있지?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다고? 여기를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의 그래프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치? FA가 0이고, 그치? F'A가 0이고, F2'A가 0이다 라는 말 속에는 뭐? 3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 x-a의 세제곱의 gx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서 그래프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아까 이계도함수가 0인 지점들에서 위아래 좌우가 부호가 바뀌면 어떻다? 변곡점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봐봐. 얘 변곡점 아니냐? 이게 위로 블록인 곡선이잖아. 너는 아래로 블록인 곡선이잖아. 여기가 변곡점이 된 거지. 그치? 에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알겠냐?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125번을 볼까? 자, 125번을 보면은 말이지.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 a, b, c에 대해서 fa, fb는 0이고 f'A, f'C는 0이래. 이때 c를 a, b로 나타내래. 우선은 a, b가 0인데 f'A도 0이지. 그치? fa가 0이면서 f'A도 0이지. 그러니까 fb는 0이고. 그럼 fx는 이렇게 되겠네. 최고차익에서 모르겠어. p라고 합시다.
그럼 x-a의 제곱 인수를 가지고 있고 x-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3차라며. 이해되겠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맞는데 이제 C라는 놈은 얘를 미분해서 0인 놈이 얘가 제곱이니까 미분해서 0인 놈은 A도 또 0이긴 해. 그치? 또 다른 C도 있다라는 거지. 얘 미분해봐. 그럼 P 냅두고 그치? 얼마? 2P의 x-a의 x-b 더하기 그치? P의 x-a의 제곱이지. 그러면 P의 x-a로 묶어주면은 2x-2b 플러스 x-a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P의 x-a에 요거 3x니까 3으로 묶어내면 그치? x-3분의 a 플러스 2b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1궤도 함수가 0인 놈은 뭐라고? x는 f'a랑 f'c가 0이라면 그럼 얘가 c라는 거잖아 얘가 그치? 얼마? c가 얼마라고? 3분의 a 플러스 2b가 된다는 사실이지. 이제 찾아냈어? 그럼 요거 성질로 하나 더 보면 말이야. 요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그래프가 이런 거지.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이제 A가 A고 B지. 그럼 어디가? 여기 1궤도 함수가 여기 있는 여기가 C라는 거지. C. 그치? 근데 C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됐다고? 3분의 A 플러스 2B라는 거지. 땡이죠. 내가 나중에 성질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사실은. 잘 봐봐. 얘들아. 좌표가 A인 점과 B인 점 이 두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냐? 2대1이야 1대1이야 1대2야 A, B를 2대1이야 그치? A, B를 2대1 A, B를 2대1이니까 여기가 2고 1이 되는 이 형태에서 나타난다고 알겠냐? 그러면은 여기 극대값이고 여기 극소값이니까 여기를 연결한 선 있지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뭐지? 변곡점이야 이게 변곡점에 대해 3차함수는 완벽하게 점대칭이 됐다고. 요 곡선과 요 곡선이 똑같은 곡선이야. 이거 180도 돌려버리면 얘랑 똑같이 겹친다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도 1대 1이 나와버린다고. 알겠냐? 그럼 여기서 접선을 쓱 그어버렸어. 그치? 그럼 내가 요 곡선 있잖아. 요 곡선 부분. 요 곡선 부분이 사실은 요 곡선 부분과 똑같은 모양이지. 이 점으로 180도 돌려버리면 파란색이 돼버릴 거 아니야. 요 거리가 1대1이니까 여기도 1이 나오겠지. 그치? 1대. 여기 연결하면 1대1이 나와버린다. 이 비율이 나와버려. 알겠냐? 이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더 다뤄볼 텐데 3차 함수에서는 항상 이 비율이 존재해. 2차 함수에서도 비율이 있지. 근데 2차 함수 비율은 뭐 아주 간단하잖아. 대칭축을 중심으로 그치? 1대1이라는 비율만 나와버리잖아. 대칭축을 중심으로.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그치? 정말 그래? 아니 2차 함수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대칭축이 있지. 그치?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어떻지? 1대1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0이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말이야. 2차 함수에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어디지? 여기지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요 지점의 x좌표는 그래 잘 가라. 요 지점의 x좌표는 얼마겠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선생님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2차 함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렇게. 응?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지? 그럼 여기가 알파래. 여기가 알파. 그치? 여기가 베타래.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 있지.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에서는 그치? 어디겠어? 여기 나오겠지. 여기 접선. 평행하게 그치? 접선. 요 점 나올 거야. 요 점. 요 점의 좌표를 실하면 이게 뭐라고? 항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고. 2차 함수는. 알겠냐? 이게 2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참고로 적어놔. 저거 나중에 설명도 다 해줄 테니까. 그치? 응. 너희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도 되겠지. 저 알파랑 베타라는 지점에 대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오겠지. 3차 함수에서 이런 비율들 1대1이나 매우 중요한 비율이 나타난다고. 심지어는 말이야 이거 되게 재미난 성질이 막 튀어나와. 나중에 다룰 텐데 그치? 이 점에서의 접선을 여기다 긋고 그치? 이 점에서 접선을 긋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 항상. 이 선상에서 만나.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버리잖아? 그럼 요 길이는 항상 1대1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의 면적 있지. 적분을 배우면 되겠지. 요 부분의 면적과 요 삼각형 밑에 부분의 면적 있지. 그 면적이 2대 1이 돼. 또. 아, 요런 내용들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 점 하나를 알잖아? 요 점 하나를 알아버리면 여기서 접선을 탁탁 그어버리지. 그럼 이 직선의 반대쪽에 순식간에 계산해 버릴 수 있어. 요 점의 좌표를 알면. 그런 내용들은 차차 다루도록 합시다. 응. 자, 그래서 125번은 해결돼 있고 126번은 그래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배씩 있으면 돼. 한 배씩. 126번은 넘어가 있어. 니들이 까다로워하는 게 141번이잖아. 14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수능이었나 아니면 평가원이었나 나왔던 문제지. 그치? 4점짜리 문제. 거의 정답률도 되게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지. 까다로웠어. 자. (141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쩌고. 야, y =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4차야. 그치? 얘가 4차. 최고차의 계수 얼마라고? 그러니까 1이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함수라는 거지. 근데 gx라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gx는 말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랑 gx라는 함수가 똑같은 함수래. 그냥. 그러니까 gx랑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fx를 그려주면 된대. 그리고 gx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2는 gx래. 무슨 뜻이지? 주기가 2란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간격이 2지. 여기서 그림을 그려. 근데 그놈을 계속 이어붙여. 그러면 gx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gx는 뭐 4차 함수도 아니겠지. 주기 함수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 그냥 기억을 한번 봅시다. f-1과 f1이 같고 그리고 f'-1과 f'1이 같으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네. 자,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fx. 그치?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치? 요 선상이 있고 요 선상 1이라는 선상이 있대. 근데 지금 f1과 f-1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요런 함수값으로 갖다 쳐보자. 여기가 같대. 그리고 f'-1과 f'1이 같다는 것은 요 점에서 4차 함수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다고?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접선의 길이가 0이면은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겠지. 요렇게 0. 그죠? 그럼 요렇게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gx가 fx라는 놈이 4차 함수니까 대충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gx는 뭐라고? 그 중에서 얘만 갖다 써. 얘만 갖다 쓰래. 그치?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어붙여. 주기가 2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치? 이렇게 나오겠고 똑같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 매끄럽게 연결되지. 요 놈의 우측과 그치? 좌측과 요 우측은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게 둘 다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 형태가 될 테니까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미분 가능하겠지. 그럼 만약에 0이 아닌 형태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냐? 0이 아닌 형태로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여기랑 여기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둘 다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gx는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겠지. 근데 우리는 gx는 뭐라고? 여기서부터만 사용하겠대. 그치? 여기서부터만. 요 놈을 잘라서 또 딱 붙여도 똑같이 연결되겠지. 매끄럽게. 왜냐면 봐봐. f'-1은 요 놈의 우측 미분계수라고 봐도 되지. f'1은 요 놈의 좌측 미분계수라고 해도 되는데 요 주기함수니까 요 놈이 여기다 딱 붙어도 좌측 미분과 우측 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gx는 실수전체에서 쭉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뭐다? 참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니은은 근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f'0과 f'1이 음수다? 우리가 기억을 살짝 바꿔놓은 거야. 그치? 기억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억에서는 뭐냐면 니은에서는 야 f'0과 f'1이 곱하기가 접선의 길이가 음수여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 요런 그림이었다면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였지. 그럼 여기서는 대충 음수로 느껴지지? 근데 꼭 그래야 돼? 이런 경우는 어때?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
틀렸지. 그러니까 얼핏 학생들이 얘를 1번의 얘를 요것만 그리는 학생들은 아 니은 맞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아니라고. 자, 디귿은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1이 양수이면 구간은 디귿을 보실까? 디귿에서 이렇대. 우선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gx가 기억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죠? f1과 f-1이 갖고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상황일 때 쭉 연결되어야만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f'1이 양수래. 그러면 f'-1도 양수여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사실 요런 그림 아니야?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지. 디귿에서는 요런 그림이라고. 그러했을 때 그럼 gx는 쭉 연결되니까 계속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fx를 보는 거야. fx 봐봐. 여기서 접선일규가 양수였고 여기서 양수였지. 근데 f'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f'C가 0인 놈이 있다 그랬지. 그치? fx가 몇 차 함수지? 4차 함수잖아. 그럼 최고차이 계속 양수니까 결국 오른쪽 위로 어떻게 되지? 올라가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여기서 뭐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언젠가 올라가겠지. x가 4차니까 x를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얘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요놈의 접선의 길이가 양수였으니까 여기도 양수지.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갔겠지. 잘 모르겠다만 fx의 그래프, gx 말고 fx 말이야. 내려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겠지. 언젠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지점이지. 쭉 가면은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려면 필연적으로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인 놈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f'0인 놈이 마이너스 1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디귿은 뭐겠어? 3이 되겠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지. 쉽지 않은 문제였어. 강유정 맞았냐? 오, 좋아. 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왔지? 여기.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과 미분. 그치? 아, 이건 별로 할 게 없어 여기는. 응?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속도와 가속도. 오늘, 내일, 모레지. 함수의 최대 최소. 오늘 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쉬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잠깐 5분간 쉬고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먹을래? 자,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걸랑. 그치?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냐? 근데 정리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 않냐?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그치?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 그치?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비교하는 문제지. 우리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배우는 문제니까,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폐구간이겠지, 그치?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어디냐, 그치? 양 끝점 두 개랑, 그치? 가운데 극대라든지 극소라든지 이 네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찾아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다. 알겠지? 뭐 간단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진간표 앞에서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런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거지. 이런 문제죠. 문과 수학은 되게 쉬워. 다항함수는 다르잖아. 이과 수학은 초월함수 그래서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도형을 활용하는 활용 문제들 있지. 도형을 활용하는 활용 문제들을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도형을 활용한 문제들, 너희들이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놨어. fx가 얘들아 x의 제곱 만약에 3-x x는 그치 0에서 3 사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미분 때리겠지. 그치? 미분 때리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손쉽게 푸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떤 도형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그치?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대. 2차 함수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있었고, 그치? 여기서
이 위를 움직이는 동점 P. 요놈이 함수가 y 이퀄 x의 6-x라는 이런 2차 함수였대. 그럼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러면 이 동점 P가 있대. P의 좌표는 x좌표가 만약에 t였대. 그럼 t의 범위는 그치? t. 아무튼 이럴 때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반대쪽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P, Q, R, S라고 하면 그치? 이런 직사각형 P, Q, R, S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거라고. 식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곧바로 세우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 그냥 그래프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령 식을 세웠다 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요 변수들의 범위를 항상 숨어져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야 된다는 거. 그치? 그 외에는 식만 세우면 우리가 일사천리 그래프를 그렸던 방법으로 쭉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변수, 이 t가 이제 살아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t는 0에서부터 여기서는 3까지 이런 제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응?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대. 여기가 그치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치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래.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잘라서 그치 이 네 기퉁이를 잘라내서 요놈을 접고 요놈을 접고 요놈을 접고 요놈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럴 때 이 뚜껑이 없는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치 잘라내야 되는 이 길이 x는 얼마며 그때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식을 적절히 잘 세울 텐데 변수의 범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겠고 혹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치? 이렇게 생긴 원뿔 안에 그치? 원뿔 안에 내접하는 이런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거 이런 것도 막 물어볼 거라고. 닮음의 비를 적절하게 잘 써서 그치? 크게 유형들이 보통 이런 넓이들이라든지 이런 입체의 부피라든지 그치? 이런 부피의 최대값, 부피의 최소값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룰 거라고. 관련 유형들을 한번 쭉 풀어볼 수 있겠지? 응? 여러분들 최대 최소는 그다지 선생님 별 얘기 없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 우리? 심심한데? 아, 심심하진 않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이야 재밌겠다. 그치?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치? 자 여러분들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9번. 목요일날 올 때는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 미분 그리고 요 뒷부분을 미분법이 다 끝날 것 같아. 목요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4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44번.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유형들을 풀게. 이 유형들을 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직접 해오면 되는 거니까. 각기 정석적인 해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페셜리스트한 그런 풀이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이런 게 있었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긴 포물선. 여기가 6이라고 합시다. 이런 포물선 이름은 y는 그치? x의 6-x래.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동점 P, 일사분면이 있는 점인데 그치? 이놈의 좌표가 t래. 그치?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치? 반대편 x축과 평행하게 갔을 때 또다시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q 내리고 그치? r, s라고 했을 때 사각형 그치? p, q, r, s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놓았으니까 그치? 넓이 s는 말이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뭐 할까? s라고 할까? 그치? s는 말이지 pq 곱하기 그치? ps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ps는 얼마냐? ps는 요놈의 좌표가 x좌표가 t면 요놈의 좌표는 그치? t, 여기다 집어넣지 이제 t 6-t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요 높이는 그치? 그러면은 ps의 길이는 그치? t의 6-t가 되겠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어떻게 있어? 요 길이지 요 길이. 그치? 요 길이지 요 길이. 근데 이 포물선의 특징상 좌우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t야? 그럼 여기도 t지. 그럼 전체 6에서 t 두 개를 뺐으니까 이건 얼마지? 6-2t가 나오겠지. 그치? 6-2t. 그치? 이게 넓이다. st라고 합시다. 넓이에 관한 함수가. 그치? st는 -2를 빼냈더니 -2의 t에 그치? t-3의
t-6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t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사각형을 그리려면 t가 0에서 3까지 이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야만 t가 0일 때, 그치? t가 0이면 면적이 0이고 t가 3이면 이쪽에 q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사각형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t의 범위가 딱 써주면서 t는 얼마다? 0에서 3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주어진 요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정황상 딱 봐봐. 정황상 딱 봤더니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치? 최고점에서 음수고 요런 모양이 되겠지. 요런 모양. 그치? 요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얼마지? 0이고 여기가 얼마지? 3이고 여기가 얼마야? 6이 되는 형태네. 그치? 맞아? 내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플러스잖냐? 그치? 여기 음수니까 꺼내서 플러스네. 그림 잘못 그렸다 이런.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지. 0에서 3에서 6. 그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보라는 거지. 여기서 가장 높은 요 지점, 요 지점을 구하래. 그치? 얼마냐 이거지. 그치? 얼마겠어? 몰라. 거기가 얼마냐면 3-루트3이 답이 되네. 아, 저거 어떻게 계산하지? 미분해. 그치? 미분하면 0인 지점이 두 군데 나올 거냐? 그 중에서 작은 근 쪽이 되겠지. 그치? 미분했더니. 전개를 시키면 2t의 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자,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6t의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s 프라임 t를 계산해 미분했더니 얼마죠? 6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지, 그치? 마이너스 얼마? 36t 플러스 36은 이렇게 나오나? 그치? 얘가 0인 놈을 6, 자, 묶어냈더니 3으로 6으로 묶어내나?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9t 6t지, 그치? 아, 미안하다. 6t 플러스 6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겠지. t를 계산했더니 얼마야? 짝수는 3 풀마 루트 얼마? 9 빼기 6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최소가 되는 요 놈의 좌표는 얼마다? t는 3-루트 3이 나오겠고, 그치? 요 놈은 얼마라고? 3 플러스 루트 3으로. 선생님 아까 답은 3-루트 3이라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냥 이게 나왔다고.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최대 면적은 얼마다? s의 3-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집어넣을까? 2의 3-루트 3에 거기다 3 뺐더니 마이너스 루트 3 거기다 6 뺐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어허. 요놈은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나오겠고, 그치? 플러스로 나와서 3-루트 3에 3 플러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돼서, 그치? 2 루트 3에 9 빼기 3이니까 6이니까 답은 12 루트 3으로 최대가 되겠다. 그치? 계산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이라고 할까? 그치? 10이 되는 이런 정사각형의 골판지가 있었는데 골판지를 그치? 이렇게 동일간격으로 잘라가지고 이 네 기퉁이를 날려버려서 그치? 접어서 입체인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을 때 이 뚜껑이 없는 상자의 부피가 최대되려면 얼마를 잘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지 x. 그치?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0-x가 되나? 여기도 얼마다? 10-x가 되겠고 높이에 해당되는 놈이 x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 부피라는 놈은 vx라고 합시다. 부피는 10-2x. 아 그렇지 2x지. 10-2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4가 나오겠고 4x의 x-5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양수긴 한데 그치? 여기가 10-2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 양수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얼마다? 0에서 5까지만이 범위 되겠지. 그치? 요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해서 풀어도 되지. 얘들아, 자 v'을 한번 계산해봐. v'x를 계산했더니 4의 x-5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x의 x-5 이렇게 나와서 자 4의 x-5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여전히 x-5가 나오겠고 여기는 플러스 2x가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러면은 4의 x-5에 여기는 얼마다? 3x 빼기 5가 돼서 x는 3분의 5와 5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그치? 그래프가 뭐 요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 0이고 여기가 5였단 말이야. 요 놈에서 이제 극대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x는 얼마다?
3분의 5가 될 때 최대값은 얼마다? 그치? 자, S, V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다 3분의 5를 직접 집어넣어 볼까? 3분의 5? 4 곱하기, 그치? 3분의 5고, 3분의 5, 3분의 15니까 3분의 10의 제곱이네. 그치? 3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얼마다? 27분의 4, 5, 20. 그치? 2000이 나오겠네. 그치? 이게 답으로 나타나겠지. 자, 근데 이건 이렇게 풀었지만, 얘들아, 요거 봐봐, 요거. 요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아까 알잖아. X축 한 번 지나고 5에서 중근이네. 그래프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아까 배웠던 1대 1대 1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치? 접선일결이 같은 놈, 그치? 변곡점은 여기, 그치? 1대 1대 1이지. 여기가 좌표가 5라며 1대 1대 1이지. 한 칸은 이 5라는 길이의 3등분이니까 3분의 5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 나오겠지. 3분의 5 바로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원뿔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왜? 가야 돼? 학교 숙제가 많아요. 원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정리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앞에 최대 최소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많은 거야. 문제. 유형은 별로 없는데 말이지. 문제를 몇몇 문제만 질문을 좀 받아보고 바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